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깊어가는 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어 제게 보내주신 한 분의 사연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배신으로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단단하게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다시 제 삶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흔들리기 시작한 평범한 행복. 결혼 15년.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직한 남편이었죠. 주말이면 아이들과 손을 잡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행복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조차 깨닫지 못할 만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문 밖에서 여보 다녀올게 하고 제게 손을 흔들던 모습. 아이들과 장난치다 제게 우리 집 기둥은 당신이야 라며 든든하게 웃어주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오랜 친구 소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우리의 우정은 서로의 흑역사를 모두 아는 끈끈함 그 자체였죠.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축하해 준 것도 소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과도 허물없이 지냈고 아이들 생일 파티는 물론 집안 대소사에도 늘 함께였습니다. 소영이는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제 삶의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제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제게는 남편, 아이들, 그리고 평생의 친구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작년 초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던 남편의 늦은 귀가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새벽 2, 3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출장이 늘었습니다. 여보 힘내라고 말하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었지만 사실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마치 몸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화장실에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궁금한 마음에 슬쩍 휴대폰을 보려다 남편이 저를 쏘아보는 차가운 눈빛에 움찔하며 손을 거뒀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섞인 남편의 옷을 정리할 때마다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에 그의 옷가지에서 나는 희미한 향수 냄새를 맡으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밤새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방울이 제 마음에 스며들어 매일 밤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내일 지방 출장이야. 이틀 정도 못 들어올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이미 며칠 전부터 낌새가 좋지 않아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던 그날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남편 오늘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 서울 강남에서 봤는데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잘못 본 거 아니야? 묻는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지인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제 남편이었고 그의 옆에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소영이가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배신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다가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남편의 얼굴보다 저와 수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 지난 삶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믿었던 두 사람의 얼굴이 마치 환영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그 사진 한 장이 제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며칠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었지만 밤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부족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걸까? 온몸에 뼈마디가 부서지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좀 더 예뻤더라면, 좀 더 젊었더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 무너진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들의 잘못 때문에 무너져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자 눈물은 멈추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뒤덮었습니다. 아니야. 잘못은 나에게 있지 않아. 나를 속이고 배신한 건 바로 그들이야.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행복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저의 오랜 행복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저는 똑같이 고통을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저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4. 복수를 위한 고통스러운 증거 모으기. 저는 용기를 내어 몰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이야기하자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 문자, 숙박 기록, 카드 내역 무엇이든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직접 그 더러운 흔적들을 모아야 한다니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죠. 그날부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혹시라도 깰까 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휴대폰을 몰래 열었습니다. 소영과의 메시지들을 캡처했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같은 애칭이 박힌 대화 여행지에서 찍은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저를 비웃는 듯한 그들의 셀카들이 보였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출장이라던 날 호텔 결제 내역이 찍힌 카드 사용 내역서와 함께 지인이 찍어준 사진도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결혼 생활의 무덤을 파는 기분이었습니다. USB를 움켜쥐고 밤새 울었습니다. 울음은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 그리고 마지막 통화. 마침내 소장이 그들에게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받은 친구 소영이에게 연락을 받은 것인지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제게 묻기는커녕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뒷조사했어? 소장을 보냈다고?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그동안의 비겁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남편의 초라한 모습에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제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친구 소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온종일 지쳐 겨우 눈을 붙이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참 친했었잖아. 근데 넌 결국 남편도 잃고 친구도 잃었네. 위자료 줄게. 어차피 네 남편 돈으로 주는 건데 뭐가 달라져?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비웃음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는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 무너지는 건 결국 너희들일 테니까.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허무한 승리 그리고 진정한 자유. 마침내 재판이 열렸습니다. 굳게 닫힌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과 소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판사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친구 소영은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한다. 이제 속이 시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승리라고 불릴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제 가슴에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싸움까지 해야 했을까? 여기까지 끌려온 내 결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법정에서 얻은 건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가정을 확인하는 허무함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집과 재산은 제 앞으로 지켰고 남편은 보란듯이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친구 소영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없는 생활은 곧 지옥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결국 갈라섰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다시 제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흐트러진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의 자리는 이제 이 집에 없어. 남편은 문 앞에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초라한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이제는 제 삶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랑을 잃고 우정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제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절망이 아닌 자유로. 이것이 저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한 분의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와 희망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사연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